3월 초까지 상황이 정리되지 않는다면 총선을 연기해야 합니다. 그럴 일 없습니다. 6.25 전쟁 때도 선거는 치러졌습니다. 네, 문재인 대통령이 잠시 후 국회를 찾아서 여야 4당 대표와 코로나19에 대한 협력 방안을 논의합니다. 추경과 방역 대책, 또 소상공인 지원 방안 등의 대화가 오갈 것으로 예상됩니다. 현역 의원 7명이 지역구 경선에서 탈락한 민주당은 오늘 2차 경선 결과 발표하고요. 미래통합당은 오늘부터 총선 후보 경선을 실시합니다. 민주당 안팎에서 솔솔 일고 있는 비례대표용 정당에 대한 이야기도 좀 해보겠습니다. 정치와우장용 최창렬 용인대 교수, 김민전 경희대 교수 두 분과 함께 시작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문 대통령 지금 여야 대표들하고 회동한 게 사실 여러 번 있었습니다. 오늘이 네, 아마 6번째라고 하던데 국회를 찾아간 건 또 이례적이고 처음인 거 아닌가 싶은데 어떤 얘기들을 나올 거라고 보십니까? 이 상황이 지금 워낙 앞서도 이제 코로나 관련 이제 대담을 했습니다만 네. 지금 이제 야당과 여당 사이에 또 코로나 대책을 가지고도 좀 정쟁적 요소가 좀 있는 것 같기도 하고 또 그런 문제 이외에 네. 현실적으로 야당의 도움을 받아야 될 문제들도 많거든요. 추경 문제도 있고 네. 소상공인 지원 이런 거 다 예산이 소요되는 협조가 부분들이고, 필요합니다. 예. 네. 그리고 중국인 입국 금지 문제 여전히 지금 쟁점이 되고 있고 이런 문제들 가지고 자꾸 선거를 앞두니까 더 예민한 부분이 있긴 있습니다. 정치적으로. 코로나19 이 문제를 정치적인 것과 연관시키는 것 그 자체가 대단히 조심스럽긴 한데 네. 아무튼 현실이니까 아마 그런 부분들을 야당 대표들에게 좀 이 협조를 구하는 그런 의미에서 선제적으로 대통령이 제안을 한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일단. 뭐 추경은 거의 뭐 협조해주지 않을까 싶은 생각은 드는데 오늘 얘기되는 것 중에 하나가 코로나19가 워낙 지금 계속 확산세에 있다 보니까 총선 연기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게 정치권에서 얘기가 나왔고요. 민생당의 유성엽 대표 같은 경우에는 오늘 대통령한테 이 얘기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단 말이죠. 네, 그렇습니다. 유승엽 대표의 경우에는 그야말로 선거운동을 하기도 어렵고 또 국민들에게 선거운동을 하는 것도 미안한 일이 아니냐. 그러므로 연기하자. 이런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더더욱이나 4월 15일이 원래 예정일입니다만은 국회가 사실상 새로 구성되는 것은 6월 초 5월 30일이죠. 사실 네. 정확하게 얘기하면. 그렇기 때문에 약 한 달 반 가량의 여유가 있으니 조금 늦춰도 되지 않겠는가 이런 주장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사실 거기에 대해서 좀 반대를 하는 입장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일반적으로 의원 내각제의 경우에는 그야말로 임기가 고정되어 있지 않는 것에 반해서 대통령제는 임기가 고정되어 있는 것이 가장 큰 차이입니다. 의원 내각제는 여당이 좀 더 유리한 시기에 선거를 할 수 있도록 국회를 해산할 수도 있고 이러한 권한을 그야말로 정부 여당에게 주어주고 있는 것에 반해서 그 대신에 또 불신임 권한도 주고 있어서 이 권한을 팽팽하게 만들어 놓은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이고요. 거기에 반해서 대통령제의 경우에는 임기를 고정시키고 그 안에서 권력을 분산시키자 이런 체제이기 때문에 저는 뭐 아무리 천재지변이 있다라고 해도 임기 선거를 선거 날짜를 오락가락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더욱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과거의 예를 보아도 신종플루의 경우에 70만 명이 감염됐던 적이 있습니다만 그때도 선거를 연기하지 않았고요. 하다못해서 6.25 전쟁 당시에도 선거를 연기하지는 않았습니다. 특히 지금 대구의 경우 마스크를 사는 줄보다는 네. 투표줄이 훨씬 짧지 않습니까? 그렇게 본다라고 하면 선거를 연기한다라고 하는 게 그렇게 명분이 있는가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총선 경우에 그래도 한 50% 이상 투표율 나오지 않습니까? 줄 서고 기표소 안에 같이 들어가고, 그러니까 누가 들어갔던 기표소에 다시 들어가고 이런 접촉이 있을 수는 있겠다. 있죠. 4월 15일이니까 시간이 좀 남긴 남았어요. 근데 지금 이제 의료계 얘기를 들어보면 어제 3월 20일 정도가 피크가 되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우한 같은 경우가 1월 2달 정도가 이제
고비였으니까 우리가 이제 1월 20일 날 환자가 발생했으니까 기점으로 두 달이면 이제 3월 20일이에요. 20일. 그 이후엔 좀 이제 분위기가 좀 잡히지 않겠냐라는 희망 섞인 낙관 섞인 기대를 하는 건데 4일까지는 좀 안정세로 접어들 그래서 저는 것이다. 이쯤 되면요 네. 조금 분위기는 잡힌다면은 선거 연기가 명분을 받기 어렵고 알 수가 없잖아요. 네, 근데 정말 그러나 상상하기도 싫은 얘기인데 4월 초가 돼서도 만약에 분위기가 더 뭐 집단 감염 같은 게 더 확산된다. 그렇다면 그때는 뭐 별 수가 없을 것 같아요. 물론 뭐 투표율이 낮으니까 그리고 투표 시간을 이제 좀 연장한다든지 좀 이르게 한다든지 분산시켜서 한다든지 뭐 사전 투표를 독려한다든지 해서 사람들이 모이게 하는 건 막을 수 있다 하더라도 이 전제는 4월 초까지 잡히지 않을 경우 완전히 박멸되지 않겠죠. 그거야 이제 시간이 걸리겠습니다만 그렇다면 선거 연기해야 되는데 그 4월 초까지 안 잡힌다. 이거 보통 문제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상상은 잘 안 될 것 같고 저는 그래서 이제 앞서 우리 김 교수님 말씀처럼 선거 연기가 명분도 명분입니다만 일단 입법부 부재 상태를 처리할 수가 있어요. 같은 맥락의 얘기입니다. 입법 이제 내각제와 대통령제 같은 얘기는 임기가 있기 때문에 5월 29일까지가 20대 국회의원의 임기거든요. 그렇죠. 그럼 4월 15일 날 선거인데 공백이 생기면 안 되는 거죠. 예. 얼마나 연기하겠어요? 2달 연기합니까? 2달 연기하면 이제 6월 15일인데. 그럼 그때 또 사정이 달라질 것이냐? 그때는 또 똑같은 조건일 수도 그 있는데 선거 연기는 하는 거죠. 일단 잡힐 것이라고 우리가 기대를 하고 그리고 만약 선거 연기를 해보세요. 얼마나 또 정치권에서 유불리 가지고 따지겠습니까 지금. 엊그제 그 국회에서 보니까 그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막 그 한국당 통합당 의원이 막 얘기를 하는 것도 그렇고 또 그 보건복지부 장관 발언 또 잘못한 것까지 문제가 됐는데 선거 이거 유불리 정쟁 엄청날 겁니다 아마. 그래서 이 부분은 일단 좀 지금은 연기하지 않는 걸로 하고 상황을 보자 뭐 이렇게밖에 얘기를 못할 것 같아요. 뭐 가정입니다만 이걸 만약에 총선 연기를 결정하는 건 누굽니까? 이건? 대통령이 하는 겁니다. 대통령이 연기해야 한다. 공직선거법에 보면 대통령이 연기를 결정할 수 있는데 이 대통령 연기를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 하더라도 국회의 합의라든지 국민적 합의가 없이 이걸 할 수 있겠습니까? 선거라는 게 민주주의의 근간인데 민주주의의 근간이 선거 민주주의인데 선거 정치고 네. 이걸 결정하는데 아무리 그 국회에서 합의가 안 됐는데 대통령이 선거 연기하겠다라고 발표할 수 있는 상황은 전혀 아닌 거죠. 네. 그러니까 상상이 상상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쉽지 그렇습니다. 네. 않다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미래통합당에서 지금 줄곧 요구하고 있는 게 중국인의 전면 입국 금지입니다. 지금 중국에서도 지금 우리나라 한국발 여객기 항공 승객들에 대한 격리 조치가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있어가지고 조금 더 이런 얘기들이 계속 나오는 것 같은데 청와대가 그 왜 이 조치를 하고 있지 않는가 공식 입장을 회동 전에 내놨습니다. 냈죠. 네. 이것도 참 애매한 얘기입니다. 근데 이제 지금은 늦긴 늦은 것 같아요 이미. 근데 지금 정부 청와대 얘기가 어제도 그 얘기를 했는데 4일 이후에는 중국인 확진자가 한 명도 없다라는 거거든요. 근데 그 과학적으로는 맞는 말 같긴 한데 맞는 말이죠. 맞는 말인데 또 지금 신천지가 온통 뭐 지금 이제 진원지가 된 게 사실이니까 그렇다고 해도 국민들은 여전히 너무 사태가 지금 걷잡을 수 없이 확산되는 측면이 있으니까 네. 중국인 어떤 중국발 이 부분을 좀 입국 금지를 한시적으로도 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생각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들은 얘기인데 영국 같은 경우는요. 제 주변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제 주변에서. 오전에 들은 얘기인데 한국인인데 네. 그냥 자가격리 시킨 거예요. 한국에서 1년 전에 갔는데 영국에. 이미 살고 있는데. 살고 있는데. 그 편지 써서 이제 결과 기다리고 있다는데 그 정도로 하거든요. 전혀 사실 한국인이 지금 1년 전에 가니까 여기 한국인하고 전혀 접촉이 없었는데. 심한 거죠. 그 심한 거죠. 좋은 건 아니죠. 그 영국의 그런 조치가 저는 잘못됐다고 봅니다만 그 정도로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중국인 입국 금지가 어제 청와대가 발표하고 그랬습니다만 과연 국민들이 어떻게 받아들일지 쉽게 예상하기 좀 어려울 것 같긴 합니다. 근데 때가 좀 늦긴 늦은 것 같긴 해요. 입국 금지 지금 시킨다는 게 실효가 대단히 없어 보이긴 합니다. 네. 자, 이 대통령과 여야 대표들 만남 소식은 아마도 우리 뉴스회전이 끝나고 난 뒤에 나올 것 같습니다. 이 얘기는 뭐 이어지는 뉴스에서 전해드리도록 하고요. 오늘 이슈로 급부상한 게 있습니다. 비례대표 정당 내용인데 지금 민주당에서 과연 비례대표를 만을 위한 정당을 만들 것인가 또는 바깥에서라도 만들고 안에서 지원을 할 것인가 이 얘기가 계속해서 얘기가 되고 있는데요. 지금 중앙일보 보도가 하나 있었습니다. 민주당의 핵심 의원 5명, 이인영 원내대표 포함해서 마포의 한 식당에서 뭐 자리를 가졌는데 그 옆방에 중앙일보 기자가 있었다. 그래서 그 내용을 보도했는데 말하자면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민주당 지도부의 어떤 핵심 인사들이 모여가지고
비례정당 만들겠다라고 지금 계획을 하고 있다는 내용이었거든요. 네, 뭐 사실상 그렇게 들릴 수밖에 없는 부분이 있었고요. 핵심 중에서도 핵심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겁니다. 이인영 원내대표를 비롯해서 사무총장, 윤호정 사무총장 그리고 또 소위 삼철로 알려져 있는 전해철 의원이 네. 다 앉아 있었다라고 하는 것은 비서실장님. 그야말로 뭐 이 핵심이 뭐였다라고 얘기를 볼 수 있고 하나의 맥락은 결국은 뭐 미래 통합당이 사실상 그 위성 정당을 만들었기 때문에 네. 이렇게 가면은 불리하다라고 하는 내용이고 이것 때문에 결국 우리도 좀 만들어야 하는 게 아니냐라고 하는 얘기가 상당히 들어 있었던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겁니다. 더더욱이나 아마 이런 얘기가 나온 것은 가장 그 최근의 보도 중에 하나가 사실상 선거 결과가 어떻게 될 것인가를 예측한 결과들이 좀 나오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대로 만약에 지지율이 고정되는 경우에 있어서 비례대표에서 미래한국당이 한국당, 네. 적어도 뭐 25석 이상 가져갈 것이다. 여기에 반해서 지금 더불어민주당의 경우에는 7석 정도밖에 안 될 것이다. 이런 뭐 예측치들이 나왔기 때문에 아마 상당히 경악했을 것이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특히 최근에는 또 뭐 정부에 대한 심판론이 굉장히 커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선거 제도를 만들 때와 지금은 선거 구도가 상당히 바뀌었다라고 하는 부분도 아마 고려하고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김종민 의원 같은 경우에 그 자리에 참석을 했는데 확인을 해보니까 본인은 그 중앙일보 보도에 오히려 정반대의 결론을 우리는 내렸다. 물론 지금 현실적으로 이대로 가면 불리한 건 사실이지만 민주당에 불리한 건 사실이지만 진보 전향 전체로 봤을 때는 가야 할 길이고 이걸 다시 어기는 거는 할 일이 아니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던데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상황이? 명분과 신뢰의 문제죠. 네. 그러니까 준연노노 비례대표제가 만약에 민주당조차도 그런 정당을 만들고 이미 한국당을 만들었고 네. 통합당을 만들었고 얘기는 뭐 국민의당도 지금 그렇게 만들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된다면 이 제도 자체가 완전히 형해화되는 거거든요. 준연노노 비례대표제는 그야말로 위성정당을 위한 제도가 되고 마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그렇다면 그렇죠. 저는 네. 실리가 중요하고 의석이 중요하죠. 그러나 최소한도 그러면 지금까지 민주당이 한국당을 위성정당이다, 뭐 저도 이 자리에서 아바타 정당이다라는 비판을 했는데 그 논리를 뒤집기가 어려워요. 100번 양보해서 이 정치는 의석으로 하는 거니까 세력으로 하는 것이고 네. 개혁을 이른바 이제 개혁을 하기 위해서 필요하다고 한다 하더라도 최소한의 명분도 확보하기 어렵지 않을까. 물론 그게 이제 내부에서 하는 게 아니라 외부의 지지자들이 만든다 하더라도 전혀 연계가 안 된다고 보기가 어렵다면은 저는 이럴 때는 올바른 길을 가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의석은 어떻게 갖고 냐 그러면 그건 뭐 따로 연구 좀 하더라도 그걸 만약 어기고 만약 한다? 우리 정치 너무 형해화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정의당 같은 경우에는 민주당이 공식적으로 입장을 내놔라 지금 이렇게 요구를 했고요. 자리에 참석했던 윤호중 민주당 사무총장 오늘 해명을 내놨습니다. 그러나 미래통합당은 여전히 맹비난하고 있습니다. 오전에 나온 발언 듣고 오겠습니다. 정치개혁을 무산시키고 단지 그 자당의 그 의석 욕심을 위해서 민심을 도둑질하는 이런 행위를 좌시할 수는 없는 것 아니냐. 미래통합당과 같은 그런 그 민심을 거역하는 범죄 행위를 저질러서는 안 된다라는 게 대체적인 의견이었고 이제 와서 의석 한 석이 아까워서 위성정당 창당을 시도하는 것은 국민에 대한 배신이자 기만입니다. 마치 떼도둑들처럼 모여서 비밀리에 자신들이 비난하던 새로운 정당을 창당하려는 이분들의 행태를 도대체 어떻게 봐야 되겠습니까? 네. 미래한국당은 만들었는데 또 이제 민주당에서 만들려고 하면 그건 또 막 얘기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대단한 분들인 것 같아요. 불과 며칠 전에 하고 어떻게 저런 얘기하죠? 참 정치하는 분들 참 할 얘기는 아닌데 참 저런 인식이 참 가능할까라는 생각은 듭니다. 그래서 정치할 수 있는 거 아닌가요? 네, 그렇습니다. 뭐 그동안 많은 분들이 얘기하기를 정치는 결국 얼굴이 두껍고 심장이 검어야 할 수 있다. 뭐 이렇게 얘기를 뭐 하기도 했는데요. 네. 사실 뭐 미래한국당 입장에서 굳이 얘기를 한다라고 하면 그동안의 미래통합당 입장에서는 미래한국당을 만드는 것에 대해서 정부 여당이 워낙 비난을 많이 했기 때문에 그동안 그렇게 비난해놓고 지금에 와서 만든다는 게 이게 말이 되느냐. 이제
이런 얘기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텐데요. 그렇다고 해서 윤호정 뭐 사무총장이 얘기하듯이 이 위성 정당을 만든 것이 범죄 행위냐 그건 아니죠. 이분은 뭐 조금 다르게 생각합니다. 그야말로 법을 뭐 우회하는 꼼수다 이렇게 얘기는 할 수 있겠지만 표현인 거죠. 범죄는 뭐 아니겠죠. 근데 이제 민주당 안에서 이제 이 얘기가 나오고 있다는 게 예전하고는 완전히 조금 기류가 조금 바뀌는 거 아니냐 이런 느낌이 좀 듭니다. 송영길 의원도 얘기를 했던 것 같고. 네, 그렇습니다. 상당히 뭐 선거가 처음에 생각했던 것보다는 어려워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아마 현실적으로 많이 느끼고 있을 겁니다. 일반적으로 선거에 많이 영향을 주는 것은 그 시대에 선거가 있는 당시의 환경이라고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지금에 본다라고 하면 경제도 또 이 지금 현재 있는 이 코로나 사태도 모두 정부 여당에게는 굉장히 불리한 것이 사실이고 또 이런 환경이 만들어진 데는 결국 정부 여당의 정책에 상당히 영향을 줬다라고 하는 인식들이 강한 상황이기 때문에 선거가 쉽지 않다라고 볼 것입니다. 이 때문에 한석이 아깝다 아마 이렇게 생각할 가능성이 있고요. 우리가 앞에서 얘기했던 첫 번째 그 나왔던 시나리오대로라고 한다면 비례에서만 거의 뭐 15석 이상 차이가 나는 경우가 발생하기 때문에 아마 상당한 위협감을 느끼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현실적인 문제. 그렇습니다. 민주당이 지금 공식적으로는 오늘 내용을 보면 어쨌든 비례정당을 만들지 않겠다는 게 공식 입장인 것 같기는 하고요. 다만 이제 밖에서 움직임에 민주당이 어떻게 반응할지는 두고 봐야 되는 거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지금 정봉주 전 의원이요. 지금 총선 출마의 부적격 판정을 받아가지고 일단 떠나 있는 상황인데 이런 오늘 기자회견을 갑자기 갖겠다라고 얘기해가지고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비례정당 관련한 얘기를 했는데 어떤 얘기인지 한번 듣고 판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불출마 선언을 하면서 비례 순번에 들어가지 않고 열린 민주당 창당 성공을 위해서 한 위원으로서 그리고 한 당원으로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들께 말씀드렸던 제3의 길은 전국적으로 창당을 준비하는 사람들과의 통합 비례정당을 만드는 거고요. 그리고 제3의 길 -1은 저 하나를 빼는 거였습니다. 자, 이 말 어떻게 들어야 됩니까? 지금 민주당의 위성정당인 거냐라고 했을 때는 아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어쨌든 통합 비례정당을 나는 만들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아침에 어느 방송에서 한 얘기하고는 조금 다른 얘기 같아요. 네. 왔다 갔다 하는 느낌인데요.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은데 네. 아무튼 지금 민주당 내부에서 어떻게든 이대로는 안 된다라는 문제의식이 있는 건 분명해 보여요. 네. 그렇다고 좀 말씀드린 것처럼 그 또 정당을 만들면 명분이 약하고 그대로 두자니 이건 뭐 눈에 뻔한 거고 말이죠. 그래서 결국 이제 저러한 얘기들이 같이 이게 아마 명시적인 건 아닐 수가 있는데 네. 암묵적으로 뭐 의사소통은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렇지 않고는 저런 얘기가 나오기 어렵거든요. 그렇다고 아주 공식적이고 아주 확실한 그 경로를 통해서 이렇게 하는 건 분명히 아닙니다. 그러나 제 느낌에는 결국은 어떠한 형태로든 간에 비례정당을 만들 것 같아요. 정당이라는 게 아무튼 표를 획득해서 세력화하는 건데 네. 정권을 획득하고 이런 건데 너무나 확실하지 않습니까? 이 제도의 그 허점이거든요. 이건 이 제도에 굉장히 좋은 취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허점이 있는 거였단 말이에요. 그게 드러나고 있는 거기 때문에 네. 그걸 뻔히 아는 정당인들이 이들 이상주의자들은 아니거든요. 현실 정치인들이기 때문에 네. 이대로 알고 그대로 표를 뺏길까라는 생각에서 보면은 어떻게든 단지 이게 우리 민주당이 맞는 게 아니다라는 명분과 어떤 여러 가지 이제 그 논리는 연구를 해야 되겠죠. 그런 다음에 아마 어떤 형태로든 간에 연계되는 그런 정당을 만들 가능성이 크다라는 게 제 예측인데 제 예측은 뭐 큰 의미가 있는 건 아니고 그런 느낌 좀 듭니다. 예. 사실 오전 라디오 방송에서는 정계 은퇴를 하고 비례정당 창당은 안 한다라고 얘기를 했다가 했었죠. 지금 기자회견을 바로 했는데 얼마 사이에 통합 비례정당을 만들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단 네, 말이에요. 그야말로 까마귀 날자 뭐 뱉고 떨어진다 뭐 이런 상황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어저께 그 발언이 보도되고 나서 그야말로 오전과 달리 그 보도가 확 일어나고 난 이후에 비례정당을 창당하겠다라고 하는 것은 서로 간에 암묵적인 얘기가 있었는지 없었는지는 모르겠지만 결국 상당히 이심전심의 상황에서 먼저 치고 나간 부분이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동안에 민주당의 위성정당이 만들어진다라고 한다면 하나의 시나리오로 나왔던 것은 그야말로 시민 세력과 함께 시민당을 만들겠다 이런 시나리오들은 나왔습니다만은 결국 뭐 정치도 기회를 먼저 부탁하는 쪽이 오히려 더 치고 나갈 수 있는 동력을 얻기도 하는데 지금 정봉주 의원 쪽에서는 그렇게 보고
먼저 기회를 포착한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고요. 더더욱이나 이번에 탈락한 의원들에게 옮겨와라 이런 얘기를 중진 의원들 지금 그렇습니다. 이석현, 이종걸 두 사람 언급을 한 것 그렇습니다. 같아요. 옮겨와라라고 하는 것은 결국 한편에 있어서는 이 만들어지는 정당이 결국 민주당의 위성 정당이다라고 하는 것을 또 유권자에게 홍보할 수 있어야 또 표가 오기 때문에 그런 측면도 있을 뿐만 아니라 또 의원들이 있어야 앞순위로 가고 앞순위로 가야지 득표가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결국 의원들을 불러들이려고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딱히 민주당 차원에서 이게 당 지도부 차원에서 한다라고 하는 표시는 안 되지만 사실상 그렇게 갈 가능성이 상당히 있지 않을까 보입니다. 실제 창당이 어떤 식으로 이루어질지 또 어떤 분들이 거기로 갈지 이런 것들을 좀 지켜봐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